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이강인과 쿠보의 공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두 선수가 공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요르카의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강인과 쿠보가 동시에 선발로 나올 때도 있지만 두 선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두 선수 중 한 명이 벤치에 있다가 교체로 나가면 같이 뛰는 시간은 짧아도 그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이 이강인과 쿠보를 공존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 선수가 공존하기 어려운 이유는 수비적인 측면과 공격적인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비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두 선수가 수비적으로도 열심히 뛰어주지만 아무래도 수비적인 능력보다 공격적인 능력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고, 당연하게도 두 선수가 함께 나왔을 때 마요르카는 공격력이 올라갈 수 있지만 수비력은 약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선발로 나온 이강인이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교체로 들어간 쿠보가 1골을 기록하면서 승리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을 생각해보면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은 이강인과 쿠보의 공격력을 칭찬했지만 동시에 쿠보 대신 선발로 나왔던 안토니오 산체스의 수비력도 크게 칭찬했습니다. 당시 경기의 선발 명단을 보면 쿠보가 벤치에 있고 산체스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선발로 나왔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요르카보다 훨씬 강팀이다 보니 산체스가 수비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많았고 수비적으로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74분에 산체스가 나가면서 쿠보가 교체 투입되었고, 쿠보는 산체스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득점까지 기록했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마요르카가 라리가 내에서 약팀으로 분류되는 만큼 수비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공격 라인에서 뛰는 선수도 수비적으로 많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요르카가 자신보다 강팀을 만났을 때는 이강인과 쿠보를 동시에 선발로 기용하기보다 수비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이강인과 쿠보 중 한 선수만 선발로 나오고 산체스처럼 수비적으로 뛰어줄 수 있는 선수가 선발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반면에 마요르카가 전력이 비슷한 팀을 만나서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을 때에도 공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강인과 쿠보를 동시에 선발로 출전시키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두 선수가 플레이하는 위치가 겹칠 때가 많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두 선수 모두 왼발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들이고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선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지만 살짝 측면으로 빠져있다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고, 쿠보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지만 살짝 중앙으로 들어와 있다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결과적으로 두 선수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선수의 활동 반경을 봐도 이강인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플레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쿠보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하프 스페이스에서 플레이할 때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요르카의 경기 장면을 보면 이강인은 중앙에서 살짝 오른쪽, 쿠보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두 선수가 비슷한 위치에서 모여있는 장면이 많습니다. 두 선수 모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플레이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이강인과 쿠보는 플레이하는 위치도 비슷하지만 플레이하는 동선 또한 비슷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왼발을 잘 쓰는 선수들인 만큼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반대편 측면 혹은 중앙으로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거나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경기 장면을 봐도 이강인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것처럼 쿠보 또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면서 굉장히 비슷한 플레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왔을 때는 이강인이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것처럼 쿠보 또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와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두 선수가 플레이하는 동선이 비슷하다는 것은 두 선수 모두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강인이나 쿠보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때 이강인과 쿠보의 왼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수비수를 끌고 들어가고 이강인과 쿠보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강인과 쿠보가 동시에 선발로 나올 때는 이강인이 중앙에 있을 때 쿠보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거나 쿠보가 중앙에 있을 때 이강인이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제는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때 상대 수비에게 막히는 장면이 나오고, 수비를 분산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좁은 공간에 두 선수가 모여있는 만큼 상대 수비에 둘러싸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강인과 쿠보는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지만 이처럼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볼을 잡게 되면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이강인이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쿠보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쿠보가 전방으로 달려나가면서 수비수를 끌고 나간다면 중앙의 공간이 넓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강인이 편하게 볼을 몰고 중앙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쿠보가 그대로 서 있는 상황이라서 수비수도 중앙에 머무르고 있고, 이강인이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때 수비수가 이강인을 충분히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장면은 이강인이 중앙에 있을 때 쿠보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장면인데, 두 선수가 좁은 공간에 몰려있기 때문에 상대팀 선수들도 좁은 공간으로 모여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강인과 쿠보는 상대 선수들이 밀집한 좁은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강인과 쿠보가 함께 뛸 때 쿠보가 중앙으로 들어온다면 오른쪽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선수가 없어서 오른쪽 측면 공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쿠보가 중앙에서 볼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선수가 없고 이강인이 패스를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처럼 이강인과 쿠보가 함께 나왔을 때 두 선수의 스타일상 플레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은 두 선수의 동선을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했을 때 쿠보가 경기에 뛰게 된다면 중원에 변화를 주면서 이강인을 왼쪽 중앙 미드필더처럼 활용하기도 하고, 아예 다니 로드리게스를 중앙에 배치하면서 이강인을 왼쪽 측면에 배치할 때도 있는데요. 쿠보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이강인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왼쪽에서 뛸 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뛸 때는 수비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비에 가담해주기는 하지만 수비적인 역할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 이강인이 측면에 배치되면 마요르카의 측면 수비가 불안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라나다와의 경기에서는 이강인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는데, 그라나다는 이강인이 있었던 마요르카의 왼쪽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이강인이 왼쪽에서 뛰었던 30분 동안 마요르카의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7번 시도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크로스를 2번 시도했던 것과 대조적인 기록인데요. 결국 마요르카는 30분 만에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하는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또한 공격적으로도 이강인이 왼쪽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때는 이강인이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강인의 강점인 왼발 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왼발을 쓰기 위해서 측면으로 치고 나갈 때도 이강인이 스피드 경쟁에 강한 선수가 아니라서 측면 돌파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크로스를 올릴 때에는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지만, 반대편에서는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왔을 때 이강인이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서 패스를 보내주는 것이 이강인의 왼발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쿠보가 출전할 때 이강인을 왼쪽에 배치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강인과 쿠보는 서로 공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만 쿠보의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춰볼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두 선수가 함께 풀타임을 소화한 경기는 아직까지 단 한 경기도 없고, 동시에 선발로 출장한 경기도 아직까지 단 2경기뿐입니다. 함께 경기를 뛴 시간 자체도 163분밖에 되지 않는데요. 쿠보가 중앙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플레이도 가능한 선수라서 쿠보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이강인이 패스를 뿌려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두 선수가 동선이 겹치지 않고 충분히 공존할 수 있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팀 내에서 이강인과 쿠보가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인 만큼 두 선수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라리가는 다음 주까지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는 만큼 이강인과 쿠보가 얼마나 호흡을 맞춘 상태로 돌아오느냐가 마요르카 팬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